이제 중단원이 또 바뀌었습니다. 대단원은 그대로예요. 대단원은 1단원 역학과 에너지이고 요 단원이 제일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단원은 이제 세 번째 시공간과 에너지고 요 중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물리원의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했었는데 그 부분은 물리학 2로 넘어갔고요. 특수상대성 이론만 하게 될 거고요. 총 3시간에 거쳐서 하게 될 겁니다. 핵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뒤에 조금 있습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핵에너지 부분이 조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단원 1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2시간에 거쳐서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2가지 가설과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할 거고, 다음 시간엔 시간 지연 효과하고 길이 수축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교과서는 65쪽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일단 이 특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상황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특수한 운동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이론이 되겠고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나서 한 10여 년 뒤에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하는 운동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이론이 되니까 내용은 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포괄적인 이론이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 직선 운동만 다룹니다. 일단 2가지 가설을 설명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믿어야지 그 뒤에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을 가지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다른 말로 이제 특수상대교라고 합니다. 특수상대교. 종교와 같다. 일단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상대성 원리는 저는 한 4살쯤에 깨달았어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때 관성계라는 거는 등속 운동하는 개입니다. 등속도 운동하는 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개고요. 제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 어머니가 예전에 증언을 해주셨는데 버스를 타는 순간 깨달았어요. 버스를 타는 순간 제가 이렇게 외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바퀴 움직인다. 여기에 상대성 원리입니다. 등속 운동하는 버스 안에서 4살에 제가 바퀴 움직인다라고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자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나 기특한 나머지 상대성 원리를 깨우쳤구나. 버스에 내려서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신 이런 이제 일례가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는 물리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좌표계와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게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갈릴레오가 얘기했는데요.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은 모든 관성계에서 역학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한다 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역학을 지우고 물리 법칙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한 겁니다. 자연 법칙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물리뿐만 아니라 물화생지 전부 다 모든 게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절대적인 정지 좌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그 개념이 사실 중요합니다. 관측자 자기 자신은 정지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타고 있으면 바깥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공을 연지기로 던졌을 때 연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 속으로 돌아오죠.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요. 이걸 밖에서 바라보면 뭐 포물선 운동을 그리긴 하는데 속도는 좀 다르더라도요. 가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ma=f라는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요. 사실 이런 의미보다는 요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공을 수직으로 던졌을 때하고 등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에서 공을 수직으로 던졌을 때하고 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동이 없는 무진동의 버스가 있고 얘가 등속도로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아니 우주선을 생각하면 더 좋아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비교할 거 없는 이제 아주 빈 공간에 우주선 두 개가 스쳐 지나간다고 했을 때 등속도로 어느 우주선이 움직이는지 사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주선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는 정지했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요. 상대편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겠지. 이게 이제 상대성입니다. 절대적인 정지 좌표계는 없고 관성 기준계는 다 동등하고요. 다 그 안에 있는 관측자는 자기 자신을 그냥 정지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관찰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상대성 원리는 그나마 좀 뭔가 이해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광속불변의 원리야말로 정말 믿음이 독실한 믿음이 필요한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진공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력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 물리학에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A가 바라본 움직이는 물체 B의 속도는요. B의 속도에다가 자기 자신의 속도,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는 식으로 이렇게 속도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상대성 원리에서 물체의 속도도 근데 이 식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식하고 정확하게 같지는 않고 로렌츠 변환이라는 식을 쓰게 되는데 근데 유독 빛의 속력만큼은 좀 특수한데요. 이 빛의 속력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빛의 속력은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선이 초속 10km, 1초에 10km니까 굉장히 빠르죠. 5초면은 부산까지 가거든요. 이 정도 빠르기에 있는 위에 서서 빛을 앞으로 쏴도 빛의 속력 c 더하기 시속 10km의 속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c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냥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달리는 방향으로 시속 120km로 야구공을 던지면 바깥에서 바라보면 220km로 보이잖아요. 근데 빛은 그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빛은 관측자의 속도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누가 봐도 c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머리로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요거를 정말 믿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근데 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 두 가지 가설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냈냐 하면 어린 시절에 이제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해요.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거울을 바라보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칠까? 라는 질문을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했다고 합니다. 신박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게 어렸을 때 그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어른까지 끌고 가서 실제로 연구를 했다라는 측면이 좀 이제 남다른 점이 되겠죠. 요게 어린 아인슈타인입니다.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고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거울에 비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겨울에 내 모습이 비친다라는 것은 내한테 반사된 빛이 내 얼굴에서 반사된 빛이 거울에 갔다가 거울에서 다시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와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고전적으로 보면 자 보십시오. 빛이 얼굴에 반사되었어. 그 다음에 거울로 가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는 속도, 거울이 움직이는 속도하고 빛의 속도가 같아요.
밖에서 바라보면요. 그러면 얘가 빛이 거울 쪽으로 가려는데 거울도 계속 가버리니까 못 도달하죠. 그럼 거울에 얼굴이 안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상대성 원리를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인슈타인이 바라봤을 때 민수가 있네요. 이 지면에 있는 민수는 반대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C로 움직여요. 얘가 바라봤을 때는 여기도 민수가 있나? 요 방향으로 C로 움직이는데 근데 얘는요 고전적으로 보면요 그냥 빛이 반사돼서 얼굴에 들어와서 거울에 얘 얼굴이 비친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바라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얘가 바라봤을 때는 얘 거울과 얘 얼굴이 빛의 속력으로 왼쪽으로 가요. 그럼 거울에 비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비춰야 되잖아요. 이 모순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모든 물리 법칙은 동등하게 성립해야 되니까 얘가 봐도 얘 얼굴은 얘 비치고 얘가 봐도 얘 얼굴은 얘 비치고 자기가 자신 얼굴을 봐도 비치고 얘가 얘 봐도 비치고 다 비친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얘가 봤을 때 빛은 여기서 반사되었다가 여기 자기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의 속도로 왔다가 빛의 속도로 가서 빛의 속도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얘가 움직여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하고 광속 불변 원리가 요 이제 상상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얼굴이 비치는 거는 어느 누구나 비춰야 되고 움직이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어느 누구나 비춰야 되고 모든 물리 법칙은 모든 관상계에 동등하게 성립해야 되고 이렇게 거울에 얼굴이 비치려면 빛의 속도는 누가 봐도 똑같아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을 몇 개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도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에는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교과서는 조금 그래도 내용적으로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은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에 발표한 실험이고요. 이때 시대적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그 빛이 파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정되어 가고 있는 시기였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빛이 매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빛의 매질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에테르라고. 그래서 에테르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실험을 고안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그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과정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고요. 이게 또 가장 유명한 또 실패를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미국의 물리학자인데 제가 알기로 아마 미국의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해석을 잘하면 원래 의도대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이니까 그는 일단 그 실험을 설명하고 그 해석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얘네들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강물이 왼쪽으로 V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요, 배의 속도는 배는 속도가 c예요. 광속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합시다. 강물의 흐름에 비해서는 매우 빠른 속력이고요. 이때 배는 빛의 비유가 되는 거고요. 요 강물은 에테르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에테르의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빛이 이렇게 가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 1은 강물이 흐르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배가 왕복 운동을 해요. 총 길이는 L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LL 2L을 이동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강물에 밀려서 요렇게 이동할 건데요. 이 배의 속도가 강물의 속도보다 매우 빠르면 거의 직선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초록색 경로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1, 이렇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2라고 하면 T1과 T2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니까 T1은 속력분의 거리 C분의 2L이 됩니다. 뭐 별거 없죠? T2를 한번 구해볼게요. T2는 올라갈 때는 속력이 느리죠. 강물의 속력만큼 빼집니다. 그래서 C 빼기 V분의 L이 걸리고 내려올 때는 강물을 따라 내려오니까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C 플러스 V분의 L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C제곱 빼기 V제곱분의 2CL이 되고요. 분모 분자를 C로 나누면 2L 나누기 C 빼기 C분의 V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 T1과 T2를 비교해보면 2L 나누기 C까지는 같은 꼴이 보이죠. 근데 밑에는 보면은 분모에 C에다가 뭔가 빠지죠. C분의 V제곱만큼이. 그러니까 무조건 강물의 속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T1보다는 T2가 더 깁니다. 거슬러 올라갔다가 따라 내려오는 게 더 느려요. 사실 이게 극단적인 경우를 상상해 보면 강물이 매우 빠르면 올라갈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빛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테르의 존재 자체가요, 절대 정지좌표계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에테르는 딱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에테르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테르의 존재 자체가 상대성 원리하고 이제 모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상하죠. 에테르가 정지했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에테르에 대해서 지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구가 자전 속도도 빠르고요. 공전 속도는 더 빠르죠. 예. 공전 속도가 제가 알기로 1초에 30km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공전하는 방향으로 요 실험대를 놓으면 에테르의 바람이 이렇게 막 부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초속 30km면은 빛의 속도가 1초에 3억 미터거든요. 그럼 30km는 3만 미터니까 그래도 10,000배 정도는 차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는 빛의 속도가 10,000배 정도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죠. 강물이 흐르고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에테르의 바람이 불고 이제 빛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실험 장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쪽에 거울 1과 거울 2가 있고요. 여기는 빛을 검출하는 장치가 있는데 사실은 간섭 무늬를 관측하는 부분입니다. 간섭 무늬를 관측하고요. 그 간섭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일단. 그래서 여기 반투명 거울이 4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동일한 빛이 반투명 거울을 만나면요, 절반은 반사되어서 요 빨간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요, 절반은 투과되어서 초록색 경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빨간색과 초록색이 다 있죠. 차이가 없는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차이가 생깁니다. 얘는 에테르의 바람과 수직으로 움직이고요, 얘는 에테르의 바람과 나란하게 움직이죠. 그러면 에테르가 있다면 요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요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지 않아야 되죠. 이 경로의 T2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정교하게 해봐도 T1하고 T2가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완전 같게는 안 나오는데 왜냐면 실험적 오차가 있는데, 근데 유의미한 의미에서 봤을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얘를 회전시켜 가면서 모든 방향으로 다 해봐도 경로 1과 경로 2의 차이는 없게 나타나요. 그 말은 에테르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지좌표계가 없습니다. 없고,
등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동등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상대성 원리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관찰할 때 이걸 간섭 무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간섭 무늬는 바깥에서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관측자가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어느 방향으로 빛을 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빛의 속도는 광원의 속도나 관찰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요, 그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두 가지 가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하고 내용이 관련이 있어서 소개를 한 거고. 근데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는 그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몰랐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보통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고는 합니다. 이거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으로 오늘 동시성의 상대성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할 텐데요. 일단 두 가지 가정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일단 하나 더 팁을 알려주면 일단 영상을 먼저 보여줄 텐데, EBS 다큐멘터리 빛의 물리학 6부작 시리즈고요. 1부가 특수상대성 이론, 2부가 일반 상대성 이론, 3부부터가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여줄 건데, 근데 동시성의 상대성 할 때 일단 관측자 자신은 정지해 있고 나머지가 움직인다라고 보면 되고요. 빛의 속도를 누가 봐도 똑같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주면요, 빛의 속도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빛을 내는 전구가 있다라고 하면 전구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전구에서 빛이 나와서 나가는 빛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빛을 추적할 때는 전구가 켜진 순간에 최초로 출발한 빛만 추적하면 됩니다. 왜냐면 그 빛이 가장 멀리 간 빛이에요. 그러니까 전구가 움직이면서 빛을 계속 내지만 가장 멀리 퍼져 있는 빛은 최초로 발사한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원이 움직이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광원이 움직이지만 최초로 발사한 빛이 어차피 가장 멀리 갈 거기 때문에 최초의 위치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 분석할 때 광원에서 출발한 빛을 분석할 때는요, 광원이 움직이더라도 최초로 발사한 빛이 어차피 가장 멀리 가니까 최초의 위치에서 빛이 온 사방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먼저 보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아닙니다. 역시 같은 바퀴 움직이죠?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정지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 최초로 출발하는 곳에 퍼져나가는 거 보면 됩니다. 빛은 언제나 이게 제일 멀리 가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가 밖에서는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동시인데 지구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빛을 쫓고 있습니다. 빛은 한결 같습니다. 변하는 건 시간이죠. 동시가 아니면 시조인가? 아닙니다. 괜히 했네. 자,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을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명확히 하고 짚고 넘어갈 부분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측정했다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서 언제 무엇이 일어났냐이거든요. 요게 이제 사건의 측정입니다. 정보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공간 좌표가 필요하고, 시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한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제가 이걸 절대성이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공식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한 좌표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누구나 똑같이 관측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상대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동영상의 예를 보면 그 기차의 한 가운데에서 빛이 앞쪽과 뒤쪽으로 동시에 출발했죠. 그럼 이거는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보나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보나 동시에 앞뒤로 출발해야 돼요. 그 빛이 뒤편에 도달했죠. 앞쪽 검출기에도 도달했고요. 그러면 그 뒤쪽 검출기에는 반드시 빛이 도달한다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앞쪽 검출기에도 빛이 도달한다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는 뒤쪽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지 않고 누구에는 도달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관찰자와 관계없이 각각의 위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동등하게 다 일어나는데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각 좌표들에서 일어나는 순서들은 사건의 순서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거를 총으로 바꾸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그 양쪽 끝에 사람이 서 있고 레이저 총을 동시에 쏴요. 그러면 누군가는 동시에 죽고 누군가는 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관찰자에 대해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죽기는 다 죽는데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차가 원래 지면에 있는 관측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는데, 기차 안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부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에 있는 철수의 입장이고요. 보통 철수가 타고 영희가 밖에 있습니다. 철수의 입장에서는 바퀴 움직인다라고 외치겠죠. 그러니까 영희랑 지면은 얘를 움직입니다. 근데 요 안은 다 정지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검출기 A와 검출기 B를 향해 빛이 동시에 출발해서 A에 도달한 사건과 A의 빛이 도달한 사건과 B의 빛이 도달한 사건이 요 철수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좌표죠. 그래서 다른 좌표에 있는 사건은 이제 독립적인 사건이고요. 다르게 뭐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얘 입장에서는 동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희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영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기차와 요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오른쪽으로 V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여기서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지면 이제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제가 그래서 이게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예요.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최초로 출발한 빛이 가장 멀리 가잖아요. 그 사이에 나머지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강원도 움직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최초로 발사한 빛이 최초로 도달하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가오니까 얘가 먼저 도달하죠. 얘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입장에서는 A에 도달했다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영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요 B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그래도 빛이 쫓아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B도 언젠가는 도착을 할 거예요. 빛이. 그래서 B에 도달했다는 사건이
영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모순은 없는 게 가운데에서 빛이 앞쪽과 뒤쪽을 향해서 동시에 출발했다는 사건 철수 영이 다 관측했고요. A에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 A가 레이저 총을 맞고 죽은 사건 철수와 영이 다 관측했고, 그다음에 B가에 빛이 도달했다는 사건, 아니면 B가 레이저 총을 맞고 죽은 사건, 철수 영이가 다 목격했기 때문에 모순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순서가.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더 들도록 할게요. 아까 번개 치는 거 있었죠? 요 번개 친 거는 양쪽에 이렇게 번개가 친다라는 예로 나올 때도 있고, 불이 켜진다라는 나올 때도 있고, 우주선인데 운석이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조건은 이렇습니다. 조건은 경우에 따라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조건은 여기에 있는 관측자, 이것도 0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있는 0이 외국 0이네. 0이가 봤을 때 기차의 뒤쪽과 앞쪽에 번개가 동시에 쳤어요. 기차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철수의 입장에서도 번개가 동시에 치겠느냐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PPT인데 보여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단 여기에 있는 영의 입장을 먼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번개가 쳤다라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정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광원이니까 얘가 움직이는 동안 광원이 여기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일정에 퍼져나갈 겁니다. 그럼 그 정보가 철수에게는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희에게는 동시에 도달하죠. 근데 철수에게는 A'과 B' 중에서 어느의 정보가 먼저 도달해요? B' 정보가 먼저 도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의 입장에서는 B의 번개가 먼저 치고 A의 번개가 나중에 친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개의 좌표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 번개 쳤고요. 여기 번개 쳤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얘는 동시에 도달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쪽 정보가 먼저 도달하고 이쪽 정보가 나중에 도달해야 돼요. 레이저 총으로 치면 이쪽 레이저 총을 먼저 맞고 이쪽 레이저 총을 나중에 맞아야 돼요. 얘는 동시에 맞고. 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밖에 있는 영희의 입장이었고, 안에 있는 철수의 입장을 볼게요. 철수의 입장에서도 동등하게 방금 네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일어나려면 반드시 B에서 먼저 쳐야 됩니다. 번개가. 그럼 이렇게 돼요. 탁 하면 B에서 먼저 쳤더니 철수의 입장에서 이제 영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B에서 먼저 쳤더니 영희에 동시에 도달했죠. 맞잖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는 앞쪽에서 온 번개 친 정보가 먼저 도달하고 뒤쪽에서 번개 친 정보가 나중에 도달하죠. 이 이유가 지금 잘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퍼져서 철수에게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 다 일어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각 좌표에서 오히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려면 동시성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철수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번개가 먼저 치고 이쪽에 번개가 나중에 쳐야지, 앞쪽이 먼저 치고 뒤쪽이 나중에 쳐야지 밖에 있는 영희에게 그 정보가 동시에 도달해요. 이거 레이저 총으로 바꾸면 이제 영희는 양쪽에서 동시에 맞고 죽는 거고, 철수는 이쪽에서 먼저 맞고 이쪽에서 나중에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철수가 이렇게 맞고 누가 봤을 때 이렇게 맞고 누가 봤을 때 이렇게 맞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 좌표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요걸 다시 정리해서 이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그냥 똑같습니다. 번개가 치는 거나 불이 켜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운석이 충돌하는 거나 모든 사건이 그 빛의 정보로 퍼져 나가는 거고요. 저 기준은 이제 기차 밖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영희가 봤을 때 A하고 B가 동시에 켜졌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A가 B가 동시에 켜졌다. 요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조건이 나오고 누가 봤을 때 동시냐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되려면 지금 얘가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동시에 켜지면 당연히 그 정보가 다 동시에 도달하겠죠. 그럼 이거를 영희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켜지는지를 바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최초의 위치에서 빛이 퍼져 나가는 게 제일 멀리 가니까 그것만 쫓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퍼져 나가는 동안 이제 철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온 빛이 철수에게 먼저 도달하는 모습을 영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빛이 쫓아가서 철수에게 가겠죠. 그러면 이제 철수에게는 B에서 온 빛이 먼저 도달하고 A에서 온 빛이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동시에 도달하죠. 그래서 영희 입장만 얘기를 해보면 AB에서 나온 빛이 나에게 동시에 도달한다. 즉 A하고 B가 동시에 켜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는. 그럼 사실 해석은 끝난 거예요. 철수 입장도 구했잖아요. 철수 입장은 앞쪽이 먼저 켜지고 뒤쪽이 나중에 켜져요. 근데 이걸 철수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똑같이 분석이 되는지. 철수 입장에서 앞쪽이 먼저 켜졌다 했죠. 그러면 맞아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철수 입장에서는 이제 B에서 온 빛이 나에게 먼저 도달하게 되고요. B가 먼저 켜지니까.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 B에서 온 정보가 먼저 도달하니까 당연히 B가 먼저 켜졌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나중에 켜지니까 당연히 A에서 나온 빛이 나에게 나중에 도달하겠죠. 그러고 이제 A가 나중에 켜졌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철수는. 그래도 뭐 켜지긴 켜졌죠 다. 켜지고 나서 이렇게 했더니 영희에게는 동시에 도달해. 다시 한번 보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보면요. 철수의 입장에서 바깥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영희에게 동시에 도달하려면 영희가 이쪽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얘로부터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에서 먼저 빛이 출발해야지 여기서 온 빛과 여기서 온 빛이 나중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철수는 여기서 온 빛이 먼저 도달하고 여기서 온 빛이 나중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철수의 입장에서는 광원 B가 광원 A보다 먼저 켜지면 각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순 없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가 먼저 켜지고 A가 먼저 켜지면 이제 영희가 이쯤 왔을 때 얘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얘보다 동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좌표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일어난 순서는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내용은 끝났고요. 제가 재미로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요. 요게 고급 유머라는 게시판인데 요게 제가 즐겨보는 유머 게시판이에요. 제가 이거 보는 이유가 여기에 정치적 댓글이 없어요. 정치적 성향의 댓글이 올라오면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막 싫어요 누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청정지역인데요. 그래서 오로지 유머만을 위한 이런 게시판에서 즐겨보는데 철수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2015년 8월 18일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 학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학습지의 내용을 보면 철수가 탄 우주선에 운석 AB가 동시에 충돌했어. 철수는 두 운석이 충돌한 지점의 한가운데에 있네. 그래서 얘가 봤을 때 동시에 충돌했는데 철수가 봤을 때는 어디가 먼저 충돌했느냐 이런 문제예요. 보면 이게 충돌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니까 그 사건에 대한 정보도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거든요. 정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영희 입장에서 얘가 동시에 켜지면 얘가 요 위치에서 빛이 철수를 향해 가겠죠. 동일한 속도로. 근데 그 사이에 철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운석 B가 충돌했다는 중도가 먼저 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앞에서 먼저 충돌하고 뒤에서 나중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고 죽겠죠. 그래가지고 댓글이 뭐 이렇게 일단
그 베스트 댓글은 좋아요 순서대로 돼가지고 제 댓글이 베스트가 됐어요. 제가 이거 댓글 쓰려고 가입해가지고 로그인 했거든요. 왜냐면 원본을 올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 수업 자료가 여기 있네요. 신기합니다. 이 원본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베스트 댓글 중에 3개가 베스트 댓글인데 보험사 직원이 믿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요거에 대한 댓글이요. 영희 철수 덕분에 100억을 받았어요. 요거에 대한 또 댓글이 요거였거든요. 댓글들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번 우스갯소리로 가져갔습니다. 영희, 넌 평소 나를 중요 여기지 않았어. 이제 철수 좀 살려줘. 여기 이제 이 댓글 있죠. 철수 덕분에 100억을 받았어요. 그거에 대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댓글이 더 재밌어요. 여기 게시판 본 내용보다. 영희 계획대로 철수 보험 성공적. 뭐 되게 재밌어요. 철수 개폭발했네. 또 이런 거 있죠. 철수는 불사신인가? 죽을 만큼 당해도 항상 살아나네. 물리 문제 항상 등장하죠. 또 뭐 아들 낳으면 철수라고는 절대 안 지을 거다. 또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요 게시판이 또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시속 140km 달리는 기차를 향해 뭐 어떤 속도로 달리는 철수가 바라본 기차의 속도 뭐 그러니까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달려가면서 철수가 기차의 속도를 측정하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이거 뭐 이거 또 재밌는 게 또 몇 개 있던데. 아 이게 제 댓글이에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 신기해요. 철수 살인마. 제가 이날 기준으로 철수 살인마가. 예, 진짜 개드립 이럴 때 보면 이게 개드립이 요 게시판 관리자 그 아이디거든요. 별명. 신기하다는 게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뭐야 개들이 무서워 이나 같은 맥락에 이거 진짜 철수 살인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철수를 왜 자꾸 괴롭히시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거 들어 학생 보세요. 학생이 이거 알고 보니까 그 3학년 학생이 올렸더라고요. 수업 듣는 3학년 학생이. 그래가지고 뭐 내가 뭐 신기하고 동시상의 상대상하고도 관련 있고 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한번 소개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특수 상대성이론 이어서 시간 지연하고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